보통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 이 생각이 내가 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올라오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안 놀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머릿속에 이 계속 올라오는 이 목소리, 생각, 이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왜 올라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생각이 많고 그럴 때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불면증도 생기고 생각이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좀 잠잠하게 잠재울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영성에 관련된 여행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있죠. 바로 마이클 싱어입니다. 이 마이클 싱어 이분은 미국 사람이고 1947년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로 75, 6 정도 되셨겠네요. 이분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명상 쪽에 이제 심취를 하시면서 속세를 거의 떠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또 나오죠. 그런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실험을 하는 부분이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일단 이분의 저서로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하고 델리는 된다. 이게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죠. 마이클 싱어가 대학생 박사 과정을 이제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한 의문이 이제 든 거예요. 이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왜 계속 올라오는 걸까? 이 생각의 근원은 뭘까? 이 올라오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이제 의문이 들었고,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하는, 바라보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용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강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선의 새 기둥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읽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게 명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명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숨을 관찰하는 그런 명상을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느꼈나 봐요. 거기 이제 표현되기로는 이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요 밑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잖아요. 원이 이렇게 몸에 딱 그려지는데, 이 원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요 단전부터 정수리까지 뭔가 수직적으로 딱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에너지 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또 생각이 막 올라오고 하면서 빠져나오려다가 더 깊이 들어갔대요. 그때 나 자신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어떤 고요의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이클 싱어가 말했던 그 체험, 에너지적인 부분들은 이게 어떤 신기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겪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호흡이 이제 들고 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몸이나 요 단전 쪽에 있는 데서 그 미세한 떨림 같은 거, 진동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진동이 이게 점점 더 크게 느껴지다가 이게 어느 순간 어디로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훅 들면서 몸이 살짝 이제 숨 쉴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이제 흔들림이 딱 고정된 것 같은 딱 느낌이 들면서, 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신기해갖고, 다음 또 이제 명상할 때는 그걸 또 느껴봐야지 그러면서 그걸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자극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또 있대요. 어떠한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처음에 이제 기쁨, 환희,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명상을 더 깊이 할 이유도 처음에는 안 생기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 기쁜 느낌들, 좋은 느낌들이 생기니까 일단 그 느낌들이 동력이 돼서 더 명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구나 알게 되고 그 집착도 놓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크라인가요? 차크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끔 뭐 어쩔 때는 요 에너지라고 표현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떤 기운 같은 게 막 지나가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안 믿었거든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환상 같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직접 명상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맞다 틀리다 얘기는 못 하겠고 다만 이게 자극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집중하다 보면 어딘가에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육체적인 어떠한 자극에 막 집중하고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왜냐면 저도 그렇게 막 집중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자극에. 좋은 느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뭐 상기된다고 하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머리 쪽으로 열이 막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안 좋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명상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는 어떠한 그런 체험, 어떠한 기운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고양시키고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명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그냥 내려놓고 더 릴렉스한 상태로 가는 그러한 명상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숨이고 뭐고 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되고 그냥 화두 하나 딱 들고 그 화두를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 호흡도 일부러 막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내두고 그런 방법들도 있고 명상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이분 마이클 싱어가 했던 명상은 처음에 이제 선의 세 기둥을 읽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선과 관련된 명상, 고요한 명상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명상을 이제 시작하고 그런 고요함을 한번 경험을 했던 마이클 싱어가 이제 명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이클 싱어가 이제 느끼기에 명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생각 너머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뭐 그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속세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는 과정이었는데 그 학위 받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좀 많이 등한시 했나 봐요. 그런데 기말 보고서를 작성할 시기가 왔어요. 교수님이 불러서 이제 기말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뭐 얘기도 해주고 했었나 봐요. 이게 또 경제학 보고서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어떤 자료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못했는데 그동안 한 거라곤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하고 요가 그것만 했는데 이제 기말 보고서를 쓰는데 좀 놀라운 경험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공부해 왔던 게 쭉 있겠죠. 학사부터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 쭉 오면서 했던 지식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그 고요한 순간에 많이 이제 조금씩 더 있게 되면서 그때 올라오는 어떤 영감들 그 느낌들이 이 기말 보고서를 쓸 때 이게 조합이 돼서 엄청난 어떤 영감들이 막 올라왔대요. 이게 지식과 이 영감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보고서를 엄청 잘 썼대요. 근데 약간 이미 똑똑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냈고 A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책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명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숲속에 오두막을 아예 저어버려요. 오두막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명상을 시작을 하고 명상이 끝나면 이제 걷기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이 끝나면 요가를 하고 오후에 되면 명상을 또 시작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식습관, 먹는 게 명상 요 상태에 큰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을 느껴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이분은 실험 정신이 진짜 투철하신 분이에요. 얼만큼 언제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경제학과라서 그런가? 어쨌든 요거를 실험을 또 해봅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자기는 이틀에 한 번 저녁에 샐러드를 먹는 게 가장 좋았대요. 가장 좋았다라는 게 명상도 가장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뭐 그런 거였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1년 반 동안 합니다. 숲속에서. 거의 이제 완전 속세를 떠난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학교는 갔다고 해요. 한 번씩 수업 있을 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멕시코에 밴 있죠. 뭐 사각형으로 된 그런 큰 차. 그 차를 몰고 멕시코 여행을 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청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가는 길목에 밴을 세워두고 호수에 팬티바람으로 수영을 막 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요가도 합니다. 요가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요가를 눈을 감고 또 집중하면서 뭐 하는 건가 봐요.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말 발굽 소리하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막 올라왔대요. 큰일 났다. 드디어 내가 노상 강도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막 올라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알아차렸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빨리 눈을 떠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빨리 파악해라. 지금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눈을 떠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빨리 도망을 치든 뭘 어떻게 하든 해라.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클 싱어는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올라와서 생각이 지금 눈을 뜨고 위험한 상황을 판단을 하고 도망을 치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두려움과 생각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이 감정,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이것들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절대 끝까지 눈을 뜨지 않겠다. 지금 노상 강도가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눈을 감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 두려움,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요가를 끝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요가가 끝나면 바로 또 명상을 한대요. 눈을 감고. 그래서 그 명상까지 딱 갔는데 자꾸 그 말의 콧김, 숨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더 가까이 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을 떴을 때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카우보이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두 분이 있었대요.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대요. 이제 명상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저기에 이제 밴이 세워져 있던데 그거 당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마이클 싱어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자기 거 맞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태워주겠다고 그 말 뒤에 마이클 싱어를 이렇게 태웠대요. 마이클 싱어도 선뜻 그 말 뒤에 올라탔는데
그 수영을 하던 아무도 없으니까 팬티만 입고 막 수영을 했는데 이제 그 팬티만 입은 그 채로 말 뒤에 올라탄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밴까지 데려다 주고 그 사람들이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들렸다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초가집, 다 쓰러져 가는 그 초가집 같은 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너무 막 행복해 보이고 그 옆에 한 이제 부인은 마이클 싱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애기한테 젖을 물리고 막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는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웠냐면 자신이 어떠한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게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명상을 하고 끝까지 했던 부분이 나중에 내맡기기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씨앗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실험을 시작합니다. 규칙은 간단했어요. 삶이 주는 모든 사건들을 손님처럼 대하기로 하겠다. 삶이 주는 모든 사건을 손님처럼 대하기로 하겠다.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감정과 생각에 따라가지 않겠다.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 단계예요. 감정과 생각에 호불호를 내려놓는다. 이제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함. 이게 좋아하고 싫어함이 개인의 어떠한 것이잖아요. 개인의 어떠한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개인의 요 좋아하고 싫어함, 요것을 일단 내려놓는다. 그리고 삶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 이거는 기존에는 생각과 감정,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선택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올라오는 좋고 나쁨,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삶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말고 이 삶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단계를 두고 그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잠시 내려두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그 고요한 상태, 영감이 막 솟아 올라오는 그 고요한 그곳, 나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삶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명료하게 바라보려면 고요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명료하게 이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수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공강이 생겼나 뭐 그랬나 봐요. 이미 마이클 싱어는 세속에 지금 관심이 없어. 그 학위 따는 것도 관심이 없고 자기는 그냥 명상만 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탁이 딱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싫었어요. 지금 고요한 상태에서 이 삶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라고 봤을 때 이 사건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들어갔는데 자기가 또 저번에 보고서 썼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과 그리고 계속 실생활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그 고요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영감들, 이 지식과 영감들이 조합이 돼서 자기 입으로 막 하는 이야기들도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강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았대요. 지식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요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감, 지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갈려서 보였던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삶의 내맡기기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어떤 이제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지금까지는 너 자신만의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건물을 하나 이렇게 오두막을 또 지어요. 요거예요. 요 건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 저런 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저런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 보수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마이클 싱어는 자기 명상할 시간도 부족한데 뭔가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싫었어요. 싫었지만 이 또한 삶이 내게 가져다 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나의 호불호를 일단 내려놓고 삶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또 따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네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해줘요. 마치 자기 집을 꾸미듯이 진짜 이제 정성껏 인테리어를 딱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사업화가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사업화가 돼서 빌트 위드 러브라고 하는 이제 사업체를 차리게 되죠. 이런 일도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일이 또 생겨요. 비디오 가게인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컴퓨터를 처음 봤대요.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보고 그 컴퓨터를 좀 만져보다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좀 배우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대요. 뭐 고객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요청이 와서 그랬더니 또 이게 소문이 나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짜져갖고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병원에 이제 환자들 데이터들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게 돼요. 또 이때 느낌은 조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에 알게 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끌림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끌림. 그래서 막 빠져들어서 프로그램을 배웠고 그게 굉장히 쉽게 익혔다. 쉽게 익히고 재밌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2,3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고 뭐 3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큰 회사가 또 되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위기들이 옵니다. 작은 위기들도 있었고 큰 위기도 있었어요. 큰 위기는 그 미국 연방 정부와 막 소송전 그런 재판까지 가고 FBI가 막 집 앞에 와갖고 이렇게 있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회사가 커지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었던 어떤 직원들 그리고 간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거기서 사기를 쳐놓고 요 마이클 싱어에게 덮어 씌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기존에 자기가 지금 평생을 내맡기기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해왔고 그런 위기들도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마음을 이제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삶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거기에서 삶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간다. 그 부분을 계속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랐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는 책을 쓰는 시간이 진짜 많구나. 그래서 그때 나온 책 그때 이제 책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실험의 결과 마이클 싱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믿을 때 그 삶이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더 좋은 부분들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이 평범하게 유지가 되면
뭔가 이렇게 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톡 생겨.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때 이제 변화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어떤 에너지들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들을 그 변화하지 않겠다 하는 그 저항에 많이 쓴대요. 변화하지 않겠다 하는 저항. 그 저항하는데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해버려서 변화로 가는 그 길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 저항을 내려놓고 받아들여라. 그 삶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보이는 그 기회에 에너지를 쏟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앉아 지금 내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켜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무엇에 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쓸데없는 저항 대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스스로 삶을 놓아주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그래서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에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이클 싱어를 알고 나서 생각과의 분리가 저는 이때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알아차림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판단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수용하고 내맡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뭐야? 그럼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안 해야 돼? 그냥 안 하는 거는 없고 다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딱 읽었을 때 실험을 이제 시작한다. 이제 내맡기기 실험을 시작한다. 그 부분을 제가 이 책을 딱 읽었어요. 읽고 얼마 안 있어서 카카오톡이 하나가 왔는데 오픈 채팅방에 어떤 외국인이 어디더라? 저 중동 어디 파키스탄인가? 어디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의사래요. 의사인데 너랑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이제 사기 아니야? 뭔가 사기치려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책에서 읽었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 이게 사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받아들여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나는 뭐 대전에 사는 뭐 누구누구라고 해. 뭐 너는 뭐 어디에 살고 뭐 해.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난 요새 삶과 죽음에 관심이 많다.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답장이 없어서 왜 답장이 없지? 그래서 막 프로필도 한번 눌러보고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거 딱 보이길래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다운받아갖고 구글 창에다가 이미지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뭐 페이스북인가 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클릭해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은 미국에 사는 엄청 유명한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프로필 사진만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죽음이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일단 외국인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엄청 이제 친해지면 그때 갑자기 돈을 요구한대요.
근데 이미 막 친해져 있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기들 조심해라 라는 뉴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 써니즈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알리라는 어떠한 뭐 삶의 어떤 요구인가 보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써니즈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그런 외국인들한테 갑자기 오는 어떠한 오픈 메시지 같은 경우는 조심해라.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새는 그 얼굴 그 AI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얼굴이 확 바뀌는 그런 기술이 엄청 진화가 됐대요. 특히 중국에서. 그래서 요새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페이스 피싱? 영상 통화를 한 다음에 얼굴도 보여주고, 그리고 목소리도 AI로 내 거 이렇게 변조를 시켜갖고 그걸 집어넣고 하면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영상에 나와갖고 그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면서 사기치는 그런 수법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 이 수용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이 상황에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정리된 부분은 이제 말에 속지 말자라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제 생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생각도 언어고, 언어는 말이고, 말로 된 것들은 사실 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름 붙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고요해졌을 때 그때 올라오는 영감들, 직관들, 그런 것들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잘 조합이 돼서 판단을 하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하고 이건 싫으니까 무조건 안 해, 이 부분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내려놓고 고요해졌을 때 올라오는 그런 영감들, 그것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 쉽게 그냥 떠오르는, 감정에 떠오르는 어떠한 선택들보다는 그렇게 좀 고요해진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것들하고 다시 또 비교해보고,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자. 뭐 이런 부분들로 저는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구나를 계속 깨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끊겨요. 지금부터 알아차림 하면 이제 분리가 돼서 알아차림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스물스물 이렇게 돼서 끊기고, 놓쳤다, 다시 또 알아차림,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요거를 끊기지 않고 계속 가려고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알아차림을 그래도 계속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속 하는 것,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책에서 보고 이런 것들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이해되는 부분들도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